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뱃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젊은 사람들한테는 어떤 외모를 위해서 뱃살이 좀 적이 되죠.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수록 외모도 외모지만 건강과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우리는 뱃살을 배쳐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뱃살을 그냥 평범한 용어로는 뱃살이지만 좀 전문 용어로 말하면 복부지방이죠. 우리 배 속은 이렇게 복강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큰 방처럼 이렇게 뚫려 있잖아요. 그 속에 이제 여러 가지 내장 기관들이 있고 또 장기들이 이렇게 있게 되는데, 그게 지방을 저장하기가 가장 좋은 공간인 거예요. 우리 몸에서 가장 큰 공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음식을 좀 많이 먹고 뚱뚱해지면 제일 먼저 배부터 나오기 좋거든요. 우리는 이제 고기를 먹지 않고 예를 들어서 국채식만 한다. 그렇게 하면 나는 기름기를 하나도 먹지 않는데 고기도 먹지 않는데 왜 살이 찌나. 탄수화물하고 이렇게 다른 종류 당분 같은 거 이런 것만 많이 먹어도 우리 몸은 그런 것들을 전부 지방으로 바꿔서 저장을 하거든요. 탄수화물은 부피가 너무 커서 저장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장 압축시켜 가지고 저장을 하는 형태가 지방이 되는데, 지방은 가장 적은 밀도에서 작은 무게에서 가장 고농축으로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는 우리 몸의 특수 타입이거든요. 그래서 다 지방으로 바꿔요. 그래서 아무것도 고기를 먹지 않고 기름기를 먹지 않아도 그냥 음식을 많이 먹게 되면 곡류만 많이 먹어도, 당분만 많이 먹어도 그것이 전부 기름이 된다라는 거 우리 알 수 있어요. 밥 많이 먹어도 살이 찌니까. 그런데 복부 지방, 이 복강에 이렇게 지방이 많이 끼게 됐을 때 이 지방이 왜 성인병의 원인이 되고 우리 건강을 위협하느냐. 복부 지방이 많게 되면 당뇨 같은 거 대사질환이 오기가 아주 쉽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음식을 먹었는데 혈당이 높은 상태에서 떨어지지 않는 거, 피 속에 당분이 굉장히 많은 상태에서 내려가지 않는 게 당뇨병이죠. 그리고 또 요즘에는 고지혈증도 대사질환 중에 하나인데, 그러니까 기름기를 먹지 않았는데도 피 속에 기름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이상한 거죠. 물론 기름기도 많이 먹는 사람은 말할 필요도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당연히 기름기를 많이 먹으니까 복부지방도 많고 피 속에 기름기도 많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이상하게 배에 지방도 많이 끼고 피 속에 기름기도 많고, 그런데 이제 내가 좀 살을 빼겠다고 해서 적게 먹어도 얼른 살이 빠지지도 않고 자꾸 체격은 크고 뚱뚱한데 기운은 더 없고 축 처지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분들을 많이 봤어요. 꼭 식사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이 체격이 정말 좋으시고 이게 이렇게 기름기도 많아 보이고 복부지방도 많은데 자꾸 속이 헛헛하시다는 거예요. 속이 헛헛해가지고 그런 분들이 더 많이 잡수세요. 또 많이 먹고. 그래서 악순환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복부지방에 대해서 한 가지 오늘 말씀을 드리면, 지방세포에서는요, 지방세포도 살아있는 세포다 보니까 뭔가를 분비하는데, 지방세포에서 지방산이라는 거를 분비해요. 그러면 그게 피 속에 들어가 가지고 혈중에 지방산의 농도가 올라가게 되거든요. 본래 우리가 식사를 하게 되면, 음식을 먹게 되면 다 피 속에 당분이 올라가요. 그거를 혈당이라고 하는데, 혈당은 정상적인 사람은 공복에 있어서도 아니면 식후에 있어서도 혈당의 큰 폭으로 변화가 없어요. 항상 일정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우리 몸에서는 혈당이 너무 떨어지면 저혈당 쇼크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생명에 직결되거든요. 위험해서. 그러니까 혈당을 떨어뜨리는 호르몬은 인슐린 한 가지지만 저혈당은 더 위험하기 때문에 저혈당 상태에서 혈당을 올리는 호르몬은 아주 여러 종류가 있을 정도로 우리 몸의 혈당 관리는 아주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혈당이라는 것이 우리 몸의 세포에서 1차적으로 사용하는 에너지원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복부지방이 많은 사람들, 지방세포에서 지방산을 분비하게 되면 이상하게 우리 몸의 세포들이 혈당보다도 지방산을 더 빨리 이렇게 끌어들인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방산이 별로 없는 상태에서는 혈당이 1차적인 에너지원이 되는데, 지방산을 많이 이렇게 피 속에 분비를 하게 되면, 그러니까 복부지방이 많아서 피 속에 지방산의 농도가 올라가게 되면 혈당을 쓰지를 않는 거예요. 지방산 쓰느라고. 그러면 식사를 했을 때 혈당이 올라가면 올라간 혈당을 낮추려고, 낮춘다라는 뜻이 혈당을 세포 속에 집어넣는다는 뜻이거든요. 각 기관의 세포 속에 집어넣어서 세포에서
이제 생명작용을 일으켜서 우리가 활동도 할 수 있고 또 면역세포도 재기능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매일매일 생활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지방산을 세포에서 끌어다 쓰게 되니까 인슐린하고 혈당이 같이 피 속에서 높은 농도인 채로 계속 내려가지 않고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혈당도 높은 상태에서 피를 끈적거리게 만들지만 이 높아져 있는 인슐린의 농도도 상당히 몸에 해롭거든요. 인슐린의 농도가 올라가게 되면 교감신경이 흥분한다고 그래요. 교감신경은 주로 우리를 긴장하게 만들고 좀 이렇게 어떤 과업을 행하게 하는, 그러니까 학교에서 수업을 듣든지 내가 어떤 작업을 하든지 다른 사람하고 어떤 깊이 있는 대화를 할 때 나오는 게 교감신경, 그 교감신경 흥분 상태인데 이 교감신경이 흥분하게 된다고 해요. 교감신경이 흥분하면 여러분 막 달리기 할 때랑 비슷한 그 효과가 나요. 왜냐하면 긴장 상태고 어떤 우리가 그 아프리카 초원에서 원주민 같이 산다고 하면 뭐 사자를 만났을 때 사자랑 맞닥뜨렸을 때 나오게 되는 호르몬이 그 교감신경 흥분 호르몬들이거든요. 근데 이 교감신경이 흥분되게 되면 그러면 어떻게 써요? 막 사자가 나타났는데 그 사자를 피해서 내가 도망가려고 하면 막 빨리 뛰어야 되니까 심장도 뛰게 되고, 예, 골격근 이런 데 힘이 들어가게 되고 눈동자가 커지고 충혈되고 뭐 이렇게 되거든요. 이제 이게 인슐린 농도가 높아지면 교감신경이 흥분을 하게 돼서 맥박이 빨라지게 돼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한방에서 맥촉이라고 하는데 맥박도 빨라지고 또 이 흥분된 교감신경과 인슐린, 높은 농도의 인슐린은 콩팥을 자극하게 돼서 콩팥에서 그 나트륨 같은 것을 본래 일정 농도로 이렇게 빠지게 해야, 소변으로 빠지게 해야 되는데 나트륨이 제대로 빠지지 않고 몸에 저류가 되게 돼요. 나트륨만 저류가 되는 게 아니라 그럴 때는 소변도 덜 빠져서 몸에 저류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몸이 붓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뚱뚱한 사람들은 배에 복부지방이 많게 되면, 그러니까 피 속에 일정 농도의 지방산이 항상 높은 상태에 있고, 이런 사람들이 식사를 계속해서 평상시랑 똑같이 음식을 먹게 되면 계속 또 혈당도 높아지잖아요. 그러면 인슐린 농도도 올라가고, 그래서 피가 끈적하고 교감신경이 흥분되고 맥박이 빨리 뛰고 또 몸에서 소변이 제대로 빠져나가지 않아서 몸이 붓게 되고, 이렇게 이상하게 이제 연결고리가 얽히게 되는 거죠. 본래 정상적일 것 같으면 우리가 식사를 했을 때 혈당이 올라가면 인슐린이 딱 분비가 돼서 그 혈당이 각 세포 속으로 공급이 되면서 일정하게 내려가요. 그래서 인슐린도 소모가 되고 혈당도 소모가 되면서 우리 몸이 항상 일정한 항상성을 유지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게 복부지방이 많게 되면 이런 정상적인 대사 과정들이 이게 꼬이게 되어 가지고 나중에는 그 혈당도 계속 높은 상태에서 콩팥도 지치고 간도 지치고 모든 소화기관과 오장육부가 지치게 되는 그런 이상한 상태에 놓이게 되는 거죠. 이 연결고리를 끊어야 되는데 끊으려고 하면 이 복부지방을 빼야 되는 거예요. 근데 1차로 제일 먼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간헐적 단식 같은 음식을 일단 좀 적게 먹는 것이 제일 필요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지방산이 많이 분비가 되고 있으면 새로 먹는 음식이라도 양을 줄이게 되면 피 속에 혈당이 적게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인슐린도 적게 분비가 되고 이미 나와 있는 지방산을 또 계속 에너지원으로 쓰게 되면 지방세포도 결국에는 줄어들게 되겠죠. 이게 혈당이 계속 높은 상태에서 유지가 되고 계속 식사를 많이 하게 되면 높아져 있는 혈당을 또 다시 우리 몸에서 지방으로 바꿔가지고 지방세포는 점점 더 커지게 되거든요. 지방산은 더 많아지고 들어오는 혈당은 에너지 원이 되지 못하고 또 지방으로 바뀌어서 몸에 저축하게 되고 그래서 악순환을 겪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 연결고리를 끊는 가장 첫 단추는 일단 식사를 간헐적 단식을 하든지 아니면 소식을 하든지 공급을 줄여야 된다는 것이고, 또 그냥 단순히 굶는다든지 이런 방법이 아니라 이럴 때는 식사량을 좀 줄이는 방법으로 아주 과학적인 방법이 필요해요. 그리고 몸속에 있는 이미 쌓여있는 지방을 녹여내야 되잖아요. 이것을 녹여낼 때 제가 자주 말씀드린 비타민 B나 마그네슘이나 이런 미네랄들이 우리 몸에 필요하게 돼요. 보통 뚱뚱하신 분들은
칼로리는 몸속에 많이 갖고 있어도 비타민, 미네랄은 부족한 경우가 많거든요. 특히 비타민은 비타민 B 같은 경우에는 C도 마찬가지지만 매일매일 몸속에서 사용되고 빠져나가 버리니까 항상 새롭게 공급을 해줘야 돼요. 이런 비타민 B와 C 이런 것들도 마그네슘이라든지 현대인들은 너무너무 마그네슘이 부족한데 이 마그네슘이 당 대사, 지질 대사에 아주 중요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제대로 공급을 해줘야 이미 몸속에 쌓여 있는 그 노폐물인 그 지방 세포를 녹여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진정한 다이어트는 비타민을 먹어가면서 해야 된다는 거. 비타민, 미네랄을 기본적으로 영양제라도 공급을 해가면서 다이어트를 해야 된다는 것. 이런 거 아주 중요하고요. 그래서 몸속에 있는 지방을 녹여내는 이게 이제 제가 생기산 말씀드릴 때 자주 언급하는 식독인 부분이거든요. 이런 식독이 몸속에 쌓여 있게 되면 자꾸 몸이 부으면서 아까 제가 그 콩팥에서 나트륨을 이렇게 저류시키면서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면서 이제 물도 많아져서 이렇게 뚱뚱 붓게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뚱뚱 붓는 게 한방 용어로 수독이거든요. 그 수독, 식독, 그 다음에 이제 피가 끈끈해지니까 이런 것이 피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성분들도 변질시켜서 혈독 이런 것들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이 먹게 되니까 아무래도 칼로리 과다인 상태가 되어서 열독 이런 것이 되는 거죠. 열이 너무 많은 거죠, 몸에. 열이 많은 사람들이 또 이게 혈액순환이 잘 안 되게 되면 겉으로 자기가 느끼기에는 자기가 춥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봐도 비만이고 누가 봐도 몸에 그 지방세포가 많을 것 같은 분들 중에서 오히려 추위를 많이 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역으로 혈관이 막혀가지고 피가 잘 돌지 않아서 속으로는 에너지가 많이 있지만 그 에너지를 지방세포 속에 있는 그 에너지를 꺼내서 쓰지를 못해서 또 혈액순환 자체가 되지 않아서 자꾸 추위를 느끼게 되고 그래서 더 자기 자신이 몸이 약하니까 몸을 좋게 해주는 그런 보약이라든지 또 기운나게 하는 또 다른 음식들을 자꾸 탐하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내용들을 아시고 여러분 만약에 북부지방 이런 걸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먹지 않아도 자꾸 살이 찌고 붓는 걸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비타민부터 선택해서 비타민 미네랄부터 선택해서 먹어보시고 절식도 한번 해보시고 소식하시고 운동을 겸해서 하는 그런 방법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 장황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